오전 10시 30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 오늘 회견 열어 사퇴 표명입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어제 예고를 했습니다. 대체 이 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사퇴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의총이 있었죠. 이 의총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대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따로 없으세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한동훈 대표 탄핵이 끝나고 의총이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나는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또 한다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오늘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예, 오늘 10시 반에 일단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퇴라고 쓰고 쫓겨난다라고 읽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갈짓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어떤 소심표들이 12표 이상 또 최대 23표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탄핵안이 가결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책임을 오롯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게 생겼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내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한동훈 대표가 뽑은 셈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이 모든 책임 이것이 이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하기는 할 텐데 아마도 탈당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의 그 재건을 위해서 이번 그 탄핵이 불가피했음을 알리는 얘기 또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그 친윤 체제의 강화 이것이 오히려 이 보수 재건에는 큰 독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경고음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한동훈 대표 사퇴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다만 내가 봤을 땐 이건 사퇴 표명이라기보다는 쫓겨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살짝 헌법재판소에 지금 출근하는 재판관들의 모습을 직접 라이브로 좀 연결해서 봤었는데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영배 이 헌재 소장 이 직무대행이 아니고요.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말씀은 오늘 한 대표 결국 사퇴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직전에 이 탄핵안 표결되고 난 다음에 계속 직무 수행한다고 했다가 왜 사퇴를 하는 거야? 사실 탄핵 직후에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악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김민전, 한동훈 대표 그만둬라. 내가 계엄했나. 이런 얘기가 의총장 안에서 비공개 의총이었었어요. 나왔었다는 거죠. 이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자 의원이 당대표가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누굴 위한 대표입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이 탄핵 찬성을 밝히기 전에 당원의 의견을 수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전 의원이 더는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이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대략 한 9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퇴장을 했고 직후에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이 모두
자진 사퇴를 했었다.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모두 비공개 의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으로 전해드리는데 사실 요 직전 의총에서도 내용이 좀 험악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살짝 보고 올까요?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에 있었던 의총인데 지난 12일이었었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그 직후 있었던 의원총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실상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당히 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이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더 있으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네.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친한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모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왜 사퇴를 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러 네. 가지 사안에 있을 때 본인의 어떤 선명성, 어떤 시점상 이 시기에는 꼭 이 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10일 날 그 의총장에 가서도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당론으로 정하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론은 탄핵 부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원총회 자리에서 의견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에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탄핵이 가결된 것에 대한 어떤 허탈감 그런 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네. 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계엄을 내가 했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투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을 일정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는 되게 엄중한 상황이고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론은 다 온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대표로서 난 할 일을 했고 당신들도 할 일이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 이거는 탄핵이 정답이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책임감이라는 건 전혀 없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에서 차별화하고 혼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진종호 최고위원과 장동혁 최고위원은 친한이었었고 그 전에도 논의를 했었을 것이고 한 대표의 생각을 모르지 않았을 건데 왜 사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에도 네.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심지어 자기마저도 장동혁 의원이나 진정우 의원 이른바 친한 쪽에 있는 최고위원들마저도 그런 어떤 공유하고 뭔가 설득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건 맞지만 네. 여기에서 과하게 차별을 함으로써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 너무 앞장서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무 정지라는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 이후에도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직무를 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뭔가 책임지고 뭔가 아파하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중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남아야 된다, 아니다,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친한내에서 좀 있는데, 친윤의 입장이 보아하니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방어보다 한동훈 대표 쫓아내는 게 우선인 것 같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박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도 어차피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대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니까 어차피 당대표직 오래 끌고 가는 거 못하니까 이래저래 좀 덩달아 큰 그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새롭게 비대위를 만든다 그러면 뭐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 세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반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당대표가 바뀌는 당대표 순환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참패했고 네. 또 이번에 그 탄핵 이 사태를 맞이해서 당대표로서 당대표가 주도해서 당에서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주역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당에서 다시 한번 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큰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뭐 그 지지하는 또 당원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당에 이제 다시 주류가 된 친윤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탄핵안을 주도했다고 하는 야당보다 더 얄미운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그 뭐 시어머니보다 뭐 옆에서 말리는 뭐 신우이가 더 밉다고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딱 그 입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요. 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또 제기하는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그런 모습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분간 대선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사실 이 친한으로 불리고 박상수 대변인이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사퇴와 거리를 최고위원 4인 사퇴랑 명료하게 나누어서 서술하는 당원 96조 1항이 인상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랑 거리가 없으면 권한대행도 없는 거다. 4명 이상이 사퇴했다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다고 해도 바로 비대위 체제 가는 거 아니고 당대표가 남아있고 당대표가 다음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나섰죠.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끝까지 추잡하게 군다면 쫓아내야 된다. 의원총회 의결로 한동훈 퇴출시키고 비대위 구성해라. 네, 또 쫓겨난 자가 후임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쫓겨나면서까지 당 망치려는 자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김기영 대변인님, 홍준표 시장은 비대위원장까지 지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고 친한계에선 얘기하는 게 당원 당규상은 대표가 지명하게 돼 있는데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대위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할 텐데 네. 당원 당규를 가지고 다투는 모양새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걸 떠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해 비대위원장이 되고 또 올해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럼
당대표로서 온전하게 그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뭔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네. 굉장히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승적으로 보고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얘기하고 자기는 탄핵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한 명의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우리 진영을 지키고자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깨끗하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하고 국민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국민과 당원들의 뜻대로 되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당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 동료들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받는다면 이 차원에서는 지금 물러나는 게 맞고요. 그래야만 일종의 어떤 공백기를 갖고 본인이 냉정하게 자성하고 반성함으로써 대선의 어떤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물러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당분간은 최소한 당분간은 글쎄 정치 행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뭐라도 지금 헌칼이라도 좀 꺼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전당원 투표나 이런 식의 제안을 역으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63%로 사실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가능성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걸 꺼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동조하는 세력이 당내에서 거의 없다. 사실 친한계마저도 거의 붕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이번에 보니까 친윤 친한 갈등의 끝이 결국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명명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추출해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이번 이 탄핵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김종혁 네. 최고위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국가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배신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 국민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네. 과연 이 전당원 투표 이런 걸 갖다 제기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전 걱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까지 막으려고 했던 게 뭐였냐 하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또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오는 것을 한동훈 대표는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는 방식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받게 될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고 나올지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약간 기정사실화처럼 지금 오늘 모든 조간에 사퇴할 때 사퇴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잠시 뒤에 10시 30분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